언니네 살롱. 바나나랑 망고라면 모를까 사람이 살만한 날씨는 아니네요. 누군가가 올린 센스 있는 글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여름이네요. 이제 겨우 7월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한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로 지나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손에 닿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움켜쥐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좋겠지만 만약 비가 온다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세요. 우리에겐 오늘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데프리카 속에서도 신나는 일이 더 많을 여름을 기대하며 안심마을 문화예술교류회 언니네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Yo.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Let's go!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한입 딱 떠먹고 텁텁함은 딱 떠먹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시원한 아이아이 콩떡콩떡한 날에 흠뻑 젖은 얼음벌레가 열리는 곳 party 바게트로 follow me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돌 생크림으로 getting hotter 해주는 여름 싹 다 날려버려 count 머리 싸매고 ready 네 커리 고로 띵 음을 차고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한입 딱 떠먹고 텁텁함은 다 까먹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시원한 콩떡콩떡한 날에 흠뻑 젖은 얼음벌레가 열리는 곳 party 바게트로 follow me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달콤한 파당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쫄깃쫄깃 콩떡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빙수 가락을 채울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빙수 컵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락을 채울 언니네 살롱 7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악뮤의 콩떡 빙수입니다. 이런 날엔 시원한 빙수 생각나지요? 오늘 하루도 더위에 힘들었을 여러분께 뭔가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이 전해졌으면 좋겠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을 사용하시면 어디서나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 제작 자원활동가로 제작에 참여하실 분은 주저하지 말고 라디오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965-1045입니다.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정보,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모든 것이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라디오 DJ, 지역 주민 누구나 라디오 DJ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별난 세계 여행. 언니네 살롱 첫 번째 코너는 별난 세계 여행입니다. 오늘의 설레는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배짱이님과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별난 세계 여행의 배짱이입니다. 7월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위를 피하는 짧은 휴가 또는 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이고 계신가요? 이도저도 아니면 시원한 집에서 TV 여행 프로그램으로 대리만족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같은 전통적인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꼭 챙겨보곤 했습니다. 요즘엔 연예인, 유튜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까지 있어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는데요. 간혹 제가 다녀온 여행지들이 나오면 눈이 한 번 더 가고 그때 그 추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최근 어떤 한 여행 프로그램에 나온 곳은 제게 오래된 여행 노트와 사진을 꺼내보게 하였는데요. 그곳은 바로 네팔입니다. 오늘은 네팔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인 해발 4,130m까지 809일에 걸쳐 트레킹했던 시간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트레킹은 우리 부부 외에 독일 유학생 부부, 사진 찍는 업을 하는 2명, 요가와 명상에 관심 많은 여성 이렇게 5명이 우리와 긴 여행을 함께하였습니다. 2명의 포터는 각각 15kg, 25kg 정도 되는 우리 7명의 짐을 넣은 배낭을 메고 함께 길을 오르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20살의 포터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11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니 이들만 믿고 걸어야겠습니다. 트레킹 출발 지점인 나야풀로 향하던 버스는 출발부터 비실비실 하더니 얼마 못 가 몇십 분 동안 멈춰서서 바퀴를 교체합니다. 인도 네팔에선 흔한 풍경이지만 트레킹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왠지 불길한 예감에 걱정이 앞섭니다. 포카라 도심을 벗어나자 트레킹 허가를 체크하는 곳이 나타나고 포터가 일행 모두의 퍼밋을 들고 가 확인한 후 버스에 올라타자 무사히 통과합니다. 평지에서도 잘 달리지 못하던 버스는 산길을 만나니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 3시간 후 나야풀에 우리를 내려줍니다. 신발끈을 조여매고 드디어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이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낮의 땡볕을 1시간 남짓 걸으니 점심 먹을 로찌가 나옵니다. 모두들 알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달걀을 꺼내 물과 함께 먹습니다. 얼마 오지 않았는데 삶은 달걀 가격이 10배 뛰었습니다. 올라갈수록 돈과의 전쟁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물건을 깊은 산속까지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산을 오를수록 가격이 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간단한 요기 후 쉬었다가 다시 길을 나서자마자 계단이 시작되더니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높은 곳곳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삶이 그려져 마음이 무거워졌다가 길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촌스러움에 미소가 지어지다가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길을 오르는 안하게 발은 보는 것만으로도 힘겨움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울컥하게 됩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몇 번이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겪고서야 오후 6시 오늘의 숙소인 간두룩에 도착합니다. 태양열로 데워진 물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며 포터 일행들과 일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처럼 8일을 걸어야 한다면 너무 힘들다. 무슨 행군하러 온 것도 아닌데 주변 경치도 보고 쉬엄쉬엄 즐기면서 걷고 싶은데 오늘은 앞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기 바빴다는 의견에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늘려 9일 동안 좀 더 느슨한 트레킹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트레킹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조금 춥긴 했지만 잘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하얀 봉우리들이 우리를 막 반깁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는데 첫날 워낙 힘든 길을 걸어서인지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길도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계단식 밭 사이로 난 길들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걷다 보니 킴통 콜라라는 점심 먹을 로찌에 도착합니다. 구룽브레드라는 이 동네에서 나는 옥수수를 이용해 만든 빵은 꿀을 곁들여 먹으니 아주 맛이 좋습니다. 로찌 주변은 집이 몇 채 되지 않는 조그만 마을로 동네 꼬마들이 노는 모습들이 재밌고 표정들이 한결같이 천진난만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포즈를 척척 잡는 모습에 웃음이 납니다. 1시가 되자 오늘의 목적지인 촘농으로 출발합니다. 길을 따라 이어지는 다양한 풍경들,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과 마을, 그리고 세상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숨이 차오르면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물을 들이키며 바라보는 안나푸르나의 웅장한 모습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산봉우리가 물고기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마차푸차레는 늘 구름에 가려 수줍은 듯 제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데요. 푸근함보다는 고독하고 당당한 느낌입니다. 오후 4시, 쉬엄쉬엄 움직인 것에 비해 비교적 빨리 촘농에 도착합니다. 낮 동안 태양열로 데워진 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산에 있는 대부분 숙소들은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어설프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장비들이지만 뜨거운 물을 쓰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한 하루입니다. 밤이 되니 기온은 한층 더 내려가고 긴 옷을 껴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잠에 빠져듭니다. 길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들, 작고 조용한 인연들을 기억하며 감성적인 피아노 솔로곡인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레킹 셋째 날 일어나 바깥으로 나오니 안나푸르나가 위풍당당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보다 가까이 보이는 마차푸차레는 역시나 희뿌연 안개와 구름들로 깨끗하게 봉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촘롱에서 우리가 묵은 롯지는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어서인지 음식 맛이 참 좋았습니다. 길을 나서니 계단을 한참 동안 내려갑니다. 하루에 산을 하나둘씩 넘어가는 듯한데 지금 내려가는 계단이 참 편하고 좋긴 하지만 나중 돌아가는 길에 이 2000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촘롱 지역은 제법 큰 마을이라 산 중턱에 학교도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조금 걸으니 계곡이 나오고 이를 건너니 또 새로운 산의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12시 채 안 되어 도착한 곳은 산우와. 따뜻한 햇살이 참 좋은 롯지입니다. 땀에 젖은 양말을 벗어 햇볕에 널어두고 찬물로 세수하고 발을 씻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점심으로 네팔 라면을 주문하니 네팔식 김치가 나왔는데요. 우리 김치와 맛이 거의 비슷해 2접시나 비웁니다. 라면도 면이 조금 불었다는 것 외에는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햇살 아래 느긋한 휴식을 취하고 짧은 낮잠으로 기운을 회복한 후 오늘의 목적지인 뱀부로 출발합니다. 산호와에서 뱀부로 가는 길은 마치 먼 시림 같습니다. 무성한 나무들, 이들을 칭칭 감아오르는 덩굴식물들, 바위 나무를 가리지 않고 자라난 이끼들, 그리고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나무줄기들로 가득 덮여 있어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4시가 조금 못 미친 시간 뱀부에 도착합니다. 뱀부 고도가 해발 2350m인데 아주 깊숙한 산속 계곡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 산들에는 대나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선 석유를 이용한 등으로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곳까지는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들었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석유로 밝히는 등은 밝기도 밝았지만 온기까지 있어 더 좋긴 한데 좁은 실내에 썩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을 태우고 있자니 금세 목이 칼칼해져 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목이 잠겨 산을 내려오고 나서도 며칠을 고생하게 되었답니다. 20살의 포터 버렛은 청명한 청년입니다. 일행 중 한 명이 트레킹 첫날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네팔에서 할 만한 일이 없다는 말에 꿋꿋이 칭해져 옵니다. 버렛은 트레킹이 끝날 때쯤 기본적인 한글을 거의 다 익히게 되었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전기도 안 들어오는 쌀쌀한 산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단히 무장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뿐입니다. 트레킹 넷째 날, 뱀부는 아침에도 해가 잘 들지 않고 습하며 춥습니다. 오늘은 목적지인 데루알레까지 길이 험해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섭니다. 어젯밤 다리를 풀지 않고 잤더니 아침엔 다리가 당겨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처음 30분이 가장 힘든데요. 아마도 아직 몸이 깨어나지 않아서일 테지요. 어제보다 더 원심 같은 길은 숲이 우거져 있어 오솔길을 걷듯이 발도 편하고 상쾌합니다. 오래된 나무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걸 보자니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봤던 큰 나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며 다음 고개에서는 과연 어떤 멋진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올라갈수록 마을은 없고 더 이상 학교 가는 아이들도 짐을 지고 가는 말, 나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높이 올라왔나 봅니다. 오후로 접어들자 날씨가 흐리더니 빗발이 좀 날리다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우박은 처음 보는지라 동글동글한 우박이 귀엽고 신기하면서도 정직한 몸은 아프다고 느낍니다. 3231m, 데우랄리 숙소에 도착하니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 씻을 수는 있지만 한 양동이에 56피가량 하는 데다 그렇게 샤워하다간 감기 걸리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냥 안 씻고 버티기로 합니다. 역시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 냄새나는 작은 석유등과 조그만 양초에 의지해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이 듭니다. 트레킹 5째 날, 오늘은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인 해발 3700m까지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 몸 상태를 보고 최종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까지 이동할지 판단하기로 합니다. 눈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하늘이 도왔는지 안나푸르나 설봉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산병에 좋은 갈릭스프와 생강차로 아침을 해결하고 걷는 동안 마실 생강차를 물병 가득 담아 한 그릇씩 내딛습니다. 높아진 고도에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 자주 쉬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 해가 없어 오래 앉아 쉬지는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다 보니 11시쯤 MBC에 도착합니다. 해가 잘 들기는 하지만 공기는 꽤 쌀쌀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자 다시 오를 힘이 생겼으나 일행 중 2명만 바로 ABC로 올라가고 우리 부부를 포함한 5명은 여기 남아 느긋하게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안개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희뿌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짙어지더니 바로 눈앞에 있던 산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서의 기운은 정말 예측 불가능이네요.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술래기 카드놀이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라디오를 열심히 듣던 포터 버렛이 갑자기 우린 참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트레킹 시작점인 나야프를 떠난 지 꼭 1시간 만에 마오이스트들이 버스에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로 몇몇 군인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운이라고 하면서도 내려가는 길이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찬 공기와 물이 귀하다는 이유로 생수로 양치만 겨우 마친 후 내일 날씨가 좋기를 그리고 무사히 내려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잠이 듭니다. 자아를 껴안는 듯한 따뜻한 영혼의 노래 인디아 에리의 뷰티풀을 들으며 못다한 안나푸르나 이야기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난 세계여행의 배짱이었습니다. Every day I wake up with you on my mind. When it comes to love, you're getting all of mine. I'ma never tell you no, it's yes all the time. Every single thing I need, you multiply.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If I had to describe you in just one statement, being with you is never cold. You're like spring on a Saturday, yeah. Reasons you give me several. Just stay loyal to you and never stray. There ain't no comparison. Your love is heaven sent. Oh, every day with you is so beautiful. What you do to me is unusual.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thing I ever had. Every day with you is so beautiful. What you do to me is unusual.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body. So beautiful. Yes, I was made for you. Can't get away from you. Walking and talking with you, be everywhere claiming you is not a game with you. Nothing that no one could tell me. No such thing would be necessary. I'll do anything for you. There ain't no comparison. Your love is heaven sent, and that's why. So beautiful. Beautiful. Is unusual.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thing I ever had. Every day with you is so beautiful. Beautiful. What you do to me is unusual.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 better than anybody. So beautiful. It's so hard to imagine my life without you. You
body. Love is so beautiful. Oh. 우와, 끝없는 트레킹을 9일 연속으로 하셨다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단 1시간 상간으로 테러를 피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엔 너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젊은 그 시절에는 다행이다라는 말로도 충분했다고 하는 배짱이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직 반밖에 못 갔죠. 못다한 안나푸르나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배짱이님의 스펙타클한 여행 이야기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클래식. 언니네 살롱 두 번째 코너는 열매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열매님이 안내하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감성을 두드리는 언니네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달콤한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날 아티스트는 아마도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기적이라 불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1990년대도 2000년대도 아닌 2004년생. 하지만 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음악은 세기를 초월합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임윤찬입니다. (2004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난 임윤찬은 6살에 피아노를 처음 접했고 곧 음악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13살에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하고 서울예고를 거쳐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죠. 하지만 그를 단순한 영재라고만 부르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그는 테크닉을 넘어서 음악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사고와 해석력으로 이미 거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연주자입니다. 과감 없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음악을 표현하는 거랑 그다음에 두려움 없는 터치, 이게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하고 치는 연주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음악을 동경해왔죠. 네. Gold medal goes to Yoon-chan Lim. 2022년 임윤찬은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던 그의 표정, 손짓, 그리고 혼신을 다한 몸짓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지 빠르고 정확한 연주가 아니라 고뇌와 열정, 그리고 음악과의 혼연일체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윤찬의 음악은 종종 영혼이 깃든 연주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수줍고 조용한 청년이지만 건반 앞에서는 누구보다 확고한 목소리를 지닌 예술가로 변신합니다. 그의 연주에는 시대를 넘어선 철학, 그리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때로는 중세 철학서를 읽고 음악을 해석하고 밤새 연주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파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들어볼 곡은 임윤찬이 직접 연주한 쇼팽 연습곡 제3번 이별의 곡입니다. 이 곡은 쇼팽이 자신의 곡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한 곡이기도 하지요.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음색 속에서 우리는 임윤찬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이 청년이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음악은 상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넓고 깊을 것입니다. 임윤찬, 그 이름 세 글자 안에 담긴 무게와 가능성. 앞으로도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감동을 만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달콤한 클래식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들의 환호가 생생하네요. 임윤찬의 콩쿠르 영상에서는 임윤찬의 열정적인 모습도 물론 멋있지만 연주 중간중간에 임윤찬의 연주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열정적인 지휘자의 모습과 연주가 끝난 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 의젓한 인터뷰 모습까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음악의 앞부분이 왠지 귀에 익숙한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왔던 장면 기억나세요? 멋진 스위스 호수를 배경으로 하여 그림 같은 모습으로 리정혁이 치던 그 피아노 곡입니다. 쇼팽이었군요. 좋은 음악을 들으니 귀가 호강합니다. 열매님, 맛있는 클래식 소개 감사드립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에렉타의 서재. 언니네 살롱 세 번째 코너는 에렉타의 서재입니다. 에렉타님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에렉타의 서재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름 한가운데 서서 에렉타의 서재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시원한 실내에서 좋아하는 책 한 권 읽으며 군것질하면 낙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히 고집하는 장르는 없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는 복잡하고 정보가 많은 종류의 책보다 책장이 빨리빨리 넘어가는 종류의 책이 좋습니다. 오늘의 책을 소개하기 전에 책과 관련된 음악을 선곡해 보았는데 들어보시고 책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매년 여름이면 이 곡을 꼭 듣게 되는데 듣고 있으면 살짝 웃고 있는 저를 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윤대일 작가의 그 여름 7일입니다. 작가의 여행 사진들과 일기 같은 글들이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고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의 서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을 뒤에 두고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 여행 에세이.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쉼표, 그 여름 7일. 많은 여행자들은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부러운 그들의 여행을 각종 여행책과 인터넷으로 접하지만 막상 일을 하는 사람들과 현실을 뒤에 두고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한낱 꿈과 같은 일들이죠. 윤대일 작가는 굳이 한 번에 모든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쉼표 같은 여행으로도 삶의 행복을 충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도시 여행에 흥미가 없는 탓은 자신의 취향 탓인지는 모르지만 일정에 쫓겨 어느 국가 도시의 주요 포인트들을 딱딱 찍는 여행보다도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그 일부가 되는 걸 사랑하는 윤대일 작가는 신만이 만들 수 있는 산물을 마주할 때의 짜릿함과 감동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 책이 떠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분들에게 페로 제도만의 푸르른 색상으로 가슴 탁 트이는 즐거움을 선사하리라 믿습니다. 서평만 읽어봐도 여행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지요. 새 아이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여행의 여도 생각할 수 없는 저에겐 정말 대리만족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솔직히 주말 1박 2일이나 휴일이 좀 길어 2박 3일 정도로 짧게 떠나는 여행은 다녀오면 집이 최고야 라는 말만 나오고 몸이 더 고되었지요. 여행 가서도 식구들 챙기느라 늘 긴장하고 오히려 쉼보단 더 바쁜 일정에 쫓기다 오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며 언젠가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혼자 훌훌 떠나는 여행을 상상해보니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책 속 여행지 페로 제도는 북대서양 한가운데 영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사이에 위치한 덴마크의 자치령 군도입니다. 총 18개의 화산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수도는 스트레이모이 섬에 위치한 토르스하운이며 2022년 기준 인구는 약 53,664명 정도입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 날씨 변화가 매우 잦고 안개와 비, 햇살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고 섬의 80% 이상이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 섬 사이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페로인으로 언어는 페로어와 덴마크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개신교가 주류입니다. 주요 산업은 어업과 연어 양식이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 전통적인 잔디 지붕 가옥, 깎아지른 절벽과 폭포, 그리고 수많은 바다새로 유명합니다. 대표 명소로는 뮬라포시르 폭포, 트레라피나 절벽, 삭순 마을, 베스트만나 절벽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배우자와 함께 페로 제도를 여행하며 겪은 여러 에피소드를 멋진 사진들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놓았는데 오래된 친구 부부의 여행담을 듣는 기분으로 읽는 내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 여름 7일인 이유도 알게 되었고 왜 페로 제도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일상과 업무에 고군분투하는 사이 어느새 출발 디데이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 우리 부부는 매번 여행 출발 하루 이틀 전 정신없는 와중에 집 대청소를 한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밀려 들어오는 각종 후폭풍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만든 우리만의 수칙이었는데 나름 잘 지켜지고 있다. 없는 시간에 쫓겨 일요일 도착 일정으로 빡빡하게 계획하는 우리 아닌가. 여독도 풀지 못한 채 다음날 곧장 출근해야 할 텐데 청소기를 돌릴 힘이 없다.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깨끗하고 멀끔한 우리 집이 반겨줄 때 배낭을 툭 던져놓고 소파에 뻗으면 기분이 좋다.
정말 우리네 일상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 한참을 공감한 대목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페로 제도. 그렇지만 우리만 알고 있기엔 그 매력이 너무나 큰 나라. 그래서 나의 여행담이 썩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느낀 페루의 대자연을 통해 잠시나마 지친 당신의 일상에 휴식과 공감을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페루 제도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경험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나의 일주일은 멈추지 않을 예정이며 또 다른 멋진 곳을 찾아 떠날 것이다. 짧은 시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위대한 빙하의 걸작을 보고 싶다면,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날것의 여행을 하고 싶다면, 북대서양 바다 위 원 없이 드론을 날려보고 싶다면, 뻥 뚫린 도로, 협곡과 피오르드 사이를 운전하고 싶다면, 아스팔트 말고 푸른 초원 위를 걷고 싶다면 다음 당신의 행선지는 페로 제도가 정답이다.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이미 페로 제도를 다녀와 포근한 소파에서 쉬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여행 에세이 한 권,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함께 들어보시죠.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여행 가기 전에 대청소를 해둔다니요. 사실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일단 좋은 생각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해 주셨네요. 이 여름 어디로 떠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시다면 페로제도입니다. 에렉타님 좋은 책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무지 덥지만 그래도 열정적인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살롱 마담 놀이였습니다. Stop the season in the sun. 이대로 멈춰버리길 바래. 너의 마음과 너의 사랑과 너의 눈길도. Stop the season, you're my dream. 모든 게 꿈이 아니길 바래. 내 품 안에 안겨온 숨결까지. 쏟아지는 햇살과 상큼한 네 미소. 조금씩 젖어드는 너의 눈. 부서지는 파도 소리처럼 온종일 속삭이는 음성. 어떤 노래보다 지금의 나보다 행복할 순 없을 거야. Stop the season in the sun. 더 깊이 내게 안겨와 줄래. 지금 이 순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